여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유령도시들입니다. 유령도시는 사람이 더 이상 살지 않게 된 지역을 의미하며 그 원인은 산업구조의 변화, 정치적 배경 등 여러가지 원인들이 존재합니다. 현재 한국에선 유령도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도권 집중 현상인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전국에 있는 도심 속 가장 큰 유령도시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경기권, 충청권,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4곳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막 영종도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쪽이라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좀 꽤 있는 편이에요. 뭐 주거 공간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상업시설이나 뭐 저기 리조트 같은 호텔이나 그런 숙박시설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이쪽으로 사실 저기 위쪽에 운복동 쪽으로 가야 이제 유령도시 같이 형성이 되어 있는 인적이 되게 없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 이쪽에 공항 쪽에 그 에어조이 쇼핑몰이라고 굉장히 큰 규모의 쇼핑몰이 지금 유령 건물로 남아있다, 유령 상가로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 장소로 일단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공항 주변인데도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크게 볼 수는 없습니다. 도로도 굉장히 한적하고요. 보시면 주차 공간에 차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쉽게 볼 수 없습니다. 저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에어조이 쇼핑몰입니다. 옆을 봐도 규모가 굉장히 크죠. 현재 건물은 출입할 순 없고 이 건물의 내부를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쇼핑몰 전체가 텅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뮤비나 영화 촬영 같은 그런 장소들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여기가 이제 약간 영화 촬영지나 넷플릭스 관련해가지고 그런 촬영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지금은 대관 형식으로만 그렇게 진행된다는 걸로 알고 있고 건물 뒤쪽으로는 관리가 아예 안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쓰레기랑 그런 수풀들이 우거진 걸로 보이고 이 정도면 그래도 엄청 큰 건물인데 이 쇼핑몰이 지하 1층에는 그래도 이마트가 운영이 됐지만 이마트도 철수한 뒤에는 완전히 방치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여기가 인천공항 쪽이지만 거리엔 유동인구가 많지 않고 굉장히 조용했어요. 그리고 영종도 북쪽 끝 운북동에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동네가 있다고 해서 저는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기사님, 영종도엔 사람 많이 사나요? 저쪽은 많이 사는 것 같은데요. 왜 저 시내 있죠? 네. 그거는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거기 말고는 그 이런 외곽 쪽이나 공항 쪽은 사람 많이 안 산다는 거죠? 예. 가정집은 잘 없죠. 지금 여기 가는 것도 특이한 경우. 제가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예. 와, 지금 도착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휑하다고? 보시면 여기 상가들도 그냥 싹 다 공실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진짜 단 한 명도 없어요. 와, 이럴 수가 있나? 망해가지고 이렇게 유치권을 행사하는 건물들이네요. 보시면 신호등도 지금 싹 다 전멸 상태입니다. 택시 타고 들어오는 길도 운복동 쪽으로 오면 올수록 점점 차도 많이 안 다니고 뭐 아파트도 한 단지 있는 거 봤거든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진짜 좀비 아포칼립스 혹은 그 디스토피아 세계에 온 것 같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저밖에 없어요. 운북동에 위치한 미단시티가 이렇게 유령도시가 된 계기는 인천도시공사가 무리하게 추진하던 카지노 도시가 무산되었고 개발 호재만 믿고 들어갔지만 투자자들과 시행사들은 완전히 망해버렸고 시행사는 전 재산을 투입했지만 지어진 새 건물에는 공사비를 지급 못 받은 채권단이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주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건물을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로 활용 중이지만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상가는 대부분 공실로 방치 중입니다. 동사무소, 병원, 경찰서, 마트조차 하나도 없는 진짜 유령도시입니다. 여기가 그 미단시티 근린공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이제 짓다가 망한 리조트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버스들은 운영을 하는 건가? 여기가 버스 쉬는 곳인가? 이게 규모가 생각보다 엄청 커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특정 부분만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운복동 전체적으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엄청 큰데 운북동 미단시티의 크기를 보시면 이 정도인데 여기는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입니다. 이 주변을 보시면 건물과 인적들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휑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 사는 인구는 100명 정도라고 알고 있고 그렇다 보니 여기가 사람들 사이에서는 운전 연습하기 좋은 장소라고 해요. 이 근방의 모습은 확인했고 아까 이곳으로 들어오기 전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은 어떤 모습일지도 알아보려 그곳으로 이동해봤습니다. 진짜로 몇 차선이야 이게? 8차선인가? 차가 하나도 없어요. 차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 아파트 단지가 하나인지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밖에 못 봤거든요, 아파트를. 아까 저쪽에서부터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고, 여기가 그나마 이제 사람들이 사는 단지 같은데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여기 몇 세대가 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시면 엄청 휑하거든요. 원래 보통 여기가 상가 아닌가? 그래도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있는 걸로 봐서는 사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상 주차장은 다 빈 것 같고 차는 한 대 정도가 있네요. 주차장에도 내려와 봤는데 다양하네요. 아파트 단지 규모에 비해서 실거주 세대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상당히 크거든요. 휑합니다. 휑해. 아주 휑합니다. 입주가 아직 시작이 안 된 건지 뭐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이 아파트도 사람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은 그런 아파트 같습니다. 하지만 운북동 전체적으로 인적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규모도 상당히 큰 유령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현재는 사람들과 시설이 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 있으니 되도록 안전한 시간대에 방문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전에 살던 거북섬인데요. 한 달 만에 정도 왔는데 제가 한 달 전쯤 여기 살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이 거북섬이 그렇게까지 유령도시화가 급속하게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인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있는 곳은 이제 여기 주변에 공단이 많다 보니까 그 공단에 다니시는 분들 저기 그 빌라 단지 있어요. 저는 그 빌라 단지에서 살았다 보니까 거북섬이 가까웠어도 거기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유령도시라고는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거북섬이 처음에는 이제 한국의 두바이 해양 복합 문화 단지 그렇게 해가지고 큰 관심이랑 큰 힘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약간 계획도시 느낌으로 만들어질 예정이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중인 건물들은 많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도 공사 중이고 저기도 공사 중이고 공사 중인 곳들은 많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또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거북섬은 상가 건물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에 맞지 않게 공실률은 평균적으로 60% 이상이었고 80%가 넘는 건물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웨이브파크라는 세계 최대 도시명 인공 서핑장이라고 홍보하며 웨이브파크 서핑장을 중심으로 호텔이나 상가 건물들이 우후죽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시흥시에 예정되어 있던 개발이 계속 밀리면서 상권들은 죽어나갔고 거북섬의 중심인 웨이브파크의 경우 개장 3년차지만 처음 개발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인공 서핑장과 함께 호텔, 리조트, 컨벤션 건물, 대관람차 같은 시설들을 짓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개발은 시작도 안 한 채 방치되고 있고 지금 이게 현재 거북섬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그 웨이브파크라는 수영장인 것 같습니다. 방금 그 표지판에서 봤던 그것 같은데 얼핏 보기에는 아무도 없어 보이긴 합니다. 손님은 한 명도 없는 것 같네요. 여기가 거북섬의 중심상가인데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중심상가 쪽에 있는 1층 상가들인데 싹 다 공실이네요. 여기가 거의 중심상가인데 보시면 지금 1층 상가들은 싹 다 비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뭐 지나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고 여기가 이제 밤에 오면은 더 심각하거든요. 제가 여기 주변에 살 때는 낮에는 이쪽에 돌아다닌 적이 거의 없어요. 밤에 이제 잠깐 런닝 뛰러 나올 때나 그때만 이제 이 주변에 잠깐씩 왔었는데 그때 오면 사람이 더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여기가 거북섬 메인 상가인데 1층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다 공실이고 이제 2층이나 뭐 이렇게 건물 위쪽으로 듬성듬성 입점해 있는 가게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간, 거북섬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쭉 약간 거북이 등껍질 같은 모양으로 둥글게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저기 외곽 쪽도 상가가 되게 많은데 한번 가서 둘러볼게요. 확실히 제가 있던 곳이 중심 상가 쪽이라서 그랬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외곽 쪽으로 나오니까 사람이 거의 없네요. 여기 쪽은. 근데 수영장이 엄청 크네. 여기도 있는데요? 근데 손님이 한 명도 없네요. 제가 두바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한국의 두바이라고 붙인 이유가 있겠다고 생각한 게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둘러봤는데 일단 도시가 굉장히 이쁩니다. 전 거북섬이 이렇게 이쁜지 몰랐거든요. 제대로 둘러보니까 굉장히 멋있어요.
외곽 쪽의 모습은 더 처참했습니다. 얼핏 봐도 공실률은 80%가 훌쩍 넘어갔고 인적도 훨씬 더 적어서 굉장히 조용했어요. 제가 저희 근처 살 때 가장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배달 시켜 먹을 때 운영 중에 음식점이 없어가지고 그게 가장 큰 불편함을 겪었거든요. 왜냐면은 빌라 단지에 사람들 꽤 많이 사는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도 꽤 있는데 왜 이렇게 상권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됐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거북섬에 이렇게 제대로 와보니까 그 부분이 왜 그랬는지 알 것 같고 생각보다 공실률이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현재 거북섬은 일부 입점해 있던 프랜차이즈 점포들도 임대료와 대출 이자를 못 견뎌 결국 문을 닫아 간판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인 건 이렇게 유령상가랑 건물들이 넘쳐나는데 주변에 새로 짓는 건물들은 왜 이렇게 또 많은지 이게 또 의문이었어요. 거북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만약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아주 멋진 해양도시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여긴 세종이고요. 제가 여기 버스를 타고 오면서 쭉 봤는데 여기가 이제 전국에서 가장 인구수가 적은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버스 타고 오면서 도시는 되게 크고 되게 세련됐거든요. 건물 전체적으로 약간 서울의 그 어디냐 광화문을 보는 것 같은 세련된 느낌인데 도로에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뭐 물론 사람이 많이 있던 것도 있긴 있는데 전반적으로 도로 전체에 사람이 없어요. 여기도 이제 주말에는 특히 더 사람이 없다고 하거든요. 오늘은 지금 평일 수요일인가? 목요일 오후인데 지금 제가 위치한 곳에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그냥 약간 세종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입니다. 저쪽으로 나가면은 이제 시내가 조금 있고 고급 쇼핑몰도 있고 그런 곳은 사람이 조금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전 좋은데요? 조용하고 뭔가 약간 건물은 세련되고 전체적으로 다 멋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시도별 인구 순위를 보면 세종시는 39.1만 명으로 최하위 순위를 기록 중입니다. 심지어 제주도보다 인구수가 2배 가까이 적어요. 여기가 새로 정부 청사를 지으면서 혁신도시로 계획되었으나 현재는 직장인분들만 평일에 체류하고 주말에 모두 세종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나마 지금이 평일이고 현재 여기 위치가 정부 청사 쪽이라 사람이 있는 편이라고 해요. 여기도 보시면은 엄청 큰 상가인데 상가들 대부분이 다 공실인 건 똑같네요. 다른 유령 도시와 비슷하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입점되어 있는 상가가 하나도 없어요. 다 공실입니다. 이 정도면은 지금까지 다녀왔던 유령 도시 중에 가장 공실률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약간 저밖에 없어서 조금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전체적인 층에서도 운영하시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다 공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 7층 정도 되는 높이인데 5층이요? 여기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운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여기 이렇게 해장국집도 있고 위쪽은 싹 다 공실이네요. 아니네, 저기 탑10 옷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상가도 마찬가지로 공실률이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다녀왔던 곳 중에 가장 도시 전체가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게 느껴지는 가장 큰 지역인 것 같아요. 여기는 뭐지? 아파트인가? 와, 되게 멋있게 생기지 않았나요? 건물이? 가는 길에 옆에 있는 상가들도 다 이런 식으로 공실입니다. 여기 살면은 살만 나겠네요. 여기는 거주 공간이라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세종시 공실률이 25%라고 알려지는데 막상 직접 와서 보면 80%는 훌쩍 넘어갈 정도로 상가 대부분이 심각할 정도의 공실입니다. 도시 규모에 비해 이렇게 인구가 없는 곳은 세종시가 압도적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살면서 봤던 도시 중에 미관적으로 가장 예쁜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집 옆에 바로 이런 공원도 있고 굉장히 예쁜 도시네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도시 중에 가장 멋있습니다. 와, 건물들 너무 이쁘잖아. 이야, 되게 조용하고 좋네요. 아, 너무 이쁘다 진짜. 이게 전체적으로 조금 둘러보니까 상가 건물들은 이런 식으로 대부분 공실입니다. 전국의 인구수가 가장 적은 도시라고 그 수치를 입증하는 만큼 도시 전체가 굉장히 조용하고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아요. 밤 되면은 아마 더 심할 것 같은데 이렇게 낮인데도 도시 크기에 비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차들은 그래도 좀 다니는데 차들도 이런 대로변 아니면은 많이 안 다녀요. 개인적으로 진짜 도시가 너무 이뻐가지고 지금 이 도시는 진짜 여행 온 느낌으로 컨텐츠를 찍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영화 장르 중에서도
SF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살면서 제일 재밌게 본 영화가 매트릭스인데 특히 그 SF 영화에 나오는 그 미래도시 장면을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면 약간 블레이드 러너나 13층? 미래도시 배경을 개인적으로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여기 너무 좋아요. 때깔룩이다. 세종시는 외관상 정말 멋진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실속 없이 들어선 건물들이 너무 많아 완전히 방치가 되고 있었고 실제로 밤에 오면 무섭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또 광고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제품은 슈니엘이라는 브랜드고요. 이게 이제 샌들감 슬리퍼인데 미끄럼 방지 1등급 인정을 받은 안정감 있는 신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어보면 일단은 착화감은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실제로 아치 서포트라고 이제 평발이신 분들이나 발에 아치 모양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계됐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활동하기도 편하고 편한데요. 실제로 저는 슬리퍼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좀 신발이 안정감 있게 제 발을 잡아주는 걸 좋아해서 평소에 슬리퍼랑 그런 거 절대 안 신는데 이거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미끄럼 방지로 가장 유명하거든요. 제가 이거 미끄럼 방지가 얼마나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미리 집에서 실험을 하고 왔어요. 타사의 비슷한 제품을 먼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쉽게 미끄러지고 안정감 있게 균형을 잡아주지 못합니다. 이번에 슈니엘 클로거 샌드 제품을 보시면 이렇게 전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거의 셔플을 쳐도 전혀 미끄러지지 않았어요. 실제로 슈니엘에서 실험한 영상을 보면 물기 외에도 미끄러울 수 있는 다양한 환경에서 전혀 미끄러지지 않고 안정감 있게 균형이 잡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한 비교를 위해 바닥에다가 바디워시를 왕창 뿌린 뒤에 더 미끄러운 상황을 만들어 비교를 해보면 타사 제품은 쉽게 미끄러지는 걸 보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점점 셔플도 가능해집니다. 이번에 슈니엘 제품으로 바닥에 좀 더 뿌려서 진행해보면 바닥이 뻑뻑해서 셔플도 안 쳐집니다. 진짜 신기한 게 아무리 발광을 해도 전혀 미끄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디자인도 꽤 이뻐가지고 패션 아이템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슈니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부산.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짧은 기간 부산에서 잠깐 살았던 적이 있을 정도로 저는 부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폭삭소가수다 부산 여관 주인분의 연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부산이심 시기지에 어쨌든 여기는 영도고 부산이 이제 제2의 도시라는 말이 있을 만큼 굉장히 큰 도시지만 지금은 젊은 층 인구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서 노년 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실제로 저도 여기 잠깐 살았을 때 밀락동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여행객들 분들 말고는 대부분 다 이제 나이 드신 분이 많았습니다. 거기 실제로 살고 계신 분들은 일단 달동네 여기 아래로 쭉 내려가야 되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앞쪽으로 싹 다 달동네거든요. 이 달동네가 빈집이 1000가구 수가 넘는다고 해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영도의 인구수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 달동네도 사람이 사는 가구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갈수록 이제 부산이 전체적으로 지금 지방소멸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실제로 다큐멘터리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 달동네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쭉 부산 영도는 19세기 말 우리나라 최초의 조선소가 세워진 이래 그 중심으로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이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산업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 노인분들과 곧 문을 닫을 예정인 상인들만 남았다고 합니다. 공패가는 영도구에만 아파트까지 합산하면 1000채가 넘을 정도로 현재의 영도구는 부산에서도 가장 빠르게 소멸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확실히 특별한 점은 보통 이런 달동네나 이렇게 시골 같은 데 보면은 강아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개 짖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 동네는 굉장히 조용해요. 지금 소리 들리시죠? 새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파리가 굉장히 많이 날아다니고 올라올 때는 제가 도로 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자세히는 몰랐는데 굉장히 조용한 달동네입니다. 실제로 이 달동네에 사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들었는데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조용합니다. 한적하고. 실제로 영도에는 젊은 사람들은 이미 다 빠져나가고 빈집과 쓰레기들 때문에 골치를 겪는 중이고 또 나이 드신 분들만 대부분 살고 계신데 그로 인해 부산이 특히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의 고독사 사례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엔 영도에서 고독사가 하루 2건 이상 발생했다고 해요. 그러면 떼꼴록 한 마리가 CCTV는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네요. 지금 이제 오전 11시인데 되게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임에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강아지는 저를 보고도 안 짖네요. 아까 여기가 완전히 고지대였고 여기는 이제 중간 정도 좀 내려왔는데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래도 시내 쪽이랑 가깝다 보니까 약간
차들도 많이 다니고 인적이 있습니다. 영업하는 시간이 아닌가? 어쨌든 여기도 상가 전체적으로 공실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달동네 70%는 돈 것 같은데 이거 거의 폐가 같은데 라는 그런 수준의 관리 안 된 건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부산 영도구뿐만 아니라 부산 전체적으로 제2의 도시와는 달리 빠르게 소멸하고 있는 지역이라 저는 영도구를 보여드렸지만 이게 부산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젊은 층들이 부산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일할 곳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빠르게 침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도시라 소멸을 막을 방법을 찾아서 제2의 도시 타이틀에 걸맞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이제 군산이고요. 그 기업이 나가고 나서 군산 전체적으로 인구수가 엄청나게 크게 감소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전에 이제 컨텐츠 촬영하면서 일정이 있어서 여기 군산에서 하룻밤 머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군산에 막차가 다 끊길 때쯤에 도착을 했는데 군산 주변에 뭐가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군산역 주변에.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시내 쪽으로 내려갔어만 했는데 시내 쪽으로 내려가는 택시비가 너무 아까워서 근처에 보시면은 지금 다 팽무지죠? 군산역 주변에. 제가 순차적으로 쭉 보여드릴 건데 여기 주변에 진짜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4km 정도를 걸어가지고 24시간 사우나 하는 곳을 겨우 찾아가지고 거기서 하룻밤 묵고 갔던 적이 있거든요. 군산에 와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군산 사우나 가는 길도 차가 단 한 대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늦은 시간이긴 했지만 그래도 12시 정도면은 차는 아예 안 다닐 정도는 아니거든요. 좀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볼게요. 일단 군산역 주변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부산역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부지가 굉장히 많아요. 건물이 들어오려고 원래 계획을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횡합니다. 건물 전체적으로 횡해요. 여기가 이제 군산역의 중심 상가들인 것 같은데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로엔 사람들이 없습니다. 차도 안 다니고요. 건설 현장이 중간에 중단된 것 같네요. 건설 자재들이 지금 얼핏 봐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건설이 되다 만 건가? 건설 중인 건가? 공사 중인 건지 중단된 건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완공된 건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핏 봐도 군산역 주변에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건설 현장이 중단된 곳들도 많이 보이고 확실히 군산역 전체적으로 뭔가를 시도하려다가 도중에 중단된 것 같이 보이긴 해요. 전체적으로 그래도 식당이 조금씩 있네요. 군산이 이렇게 유령도시가 된 이유는 GM이 떠난 이후에 집값도 물론이며 식당 같은 상권 침체가 급격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이 빠져나간 인근 원룸촌은 공실률 90%를 맞았고 전북지역 미분양 비율 40%가 군산에 몰렸다고 해요. 저는 지금 군산역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군산 전체가 이런 식으로 공실, 미분양, 유령 건물들이 넘쳐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상가들이 여기도 역시나 대부분 다 공실입니다. 이쪽은 그래도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건물들은 보면은 대부분 다 공실입니다. 저쪽도 다 공실이고 이쪽이 여기서 군산역에서 가장 큰 아파트 단지 같은데 아파트 단지면은 보통 유동인구가 그래도 조금 있어야 되는데 유동인구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차들도 많이 안 다니고요. 여기도 지어지다가 도중에 멈춘 건물인 것 같고요. 이쪽 상권은 그래도 음식점들이랑 카페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 보면은 큰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여기는 그래도 상권이 조금이나마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퇴근 시간이라 이제 퇴근을 하고 마치고 들어오는 것 같은 차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요. 여기 들어오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조금씩 보이고 사람 소리도 들리고 여기는 그래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 한 동이랑 여기 이렇게 두 개 동 같은데
군산 시내를 제외한 군산역 그리고 항구가 있는 외곽 쪽엔 현재 이런 식으로 유령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군산은 계속해서 기업이 떠난 뒤에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유령 도시 컨텐츠를 찍으면서 느낀 점은 애초에 인구가 적은 시골이나 촌에만 폐건물이 넘쳐나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도심 속 심지어 수도권 주변에도 넘쳐나는 유령 건물과 도시의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 이게 대한민국에 조만간 닥칠 모습일까? 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근 크루 측의 작태에 한국은 끝났다라는 영상을 봤는데 그 최후의 모습이 이 유령 도시의 확장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그러나 한국 국민으로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던 계기였습니다.